에스트로겐이 부족해져서 FSH와 LH가 지속적으로 상승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FSH와 LH는 다수의 난포를 자극하고 LH는 지속적으로 난포를 발달시키겠죠. 그래서 페마라전과 같은 이렇게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약은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낮춰서 다수의 난포를 자라게 하여 이후에 과배란을 일으키는 배란 유도제로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럭스루 의학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방암 치료제가 왜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정말 신생아 울음소리 듣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 인구수는 2020년에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2020년을 기점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일종의 데드크로스를 보이고 있네요. 이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일 수도 있겠지만요. 문제는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2070년에는 중위 연령, 그러니까 딱 중간 나이가 62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2070년에는 환갑잔치 같은 건 아예 없어지고 60세가 일종의 어떤 성년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문제는 출산율인데 현재 2021년 기준 가입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1이 안 됩니다. 0.8명에 그치고 있는데요. 낮은 출산율로 부동산 가격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죠. 여러모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텐데요. 반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 부부를 위한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2021년 기준 약 14%의 기혼 여성이 임신을 원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난임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약들이 클로미펜 성분의 약, 요거는 배란장애 유도를 위해 배란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배란 유도를 통해서 난임 치료하는 약이고, 페마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 주사제 같은 것들도 있으나 이번 영상에서는 클로미펜, 페마라정 두 제품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앞서 클로미펜은 배란장애에 의한 불임증의 배란 유도라고 하는 효능 효과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페마라정의 효능 효과는 유방암 치료제예요. 유방암. 네, 유방암 치료제인데 이 유방암 치료제가 왜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마라정의 성분은 아로마타제라고 하는 애를 억제하는 건데요. 이 아로마타제라고 하는 거를 억제하게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에스트라디올. 이 에스트로겐 중에 하나의 형태인데요. 에스트로겐은 호르몬 민감성 유방암이라고 하는 유방암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 중에서 에스트로겐을 먹이로 해서 유방암이 성장하는 환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에스트로겐 양성 유방암으로 진단된 환자의 경우 암세포의 성장을 막기 위해 암의 먹이가 되는 에스트로겐이 생성되지 못하게 하는 아르마타제 억제제, 즉 페마라정과 같은 약을 복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유방암 치료제가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은 여성 생리 주기를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런 그림 요거 기억하시죠? 요거 고등학교 생물 시간 때 배웠던 거.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제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그 까마귀라는 분이 계셨는데 정말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무서웠거든요. 옆 옆반 선생님이었는데 진짜로 사실 그분 수업 시간이 되면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였고, 사실 뭘 배웠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대충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뭐 월경 주기 시작 시점에 FSH 뭐 이런 호르몬이 나오고, 요때가 배란이 되어서 이제 가임기, 이제 임신이 될 수 있는 시기고, 요 시기를 지나서 황체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리고 여성 생리 주기라고 하는 것은 요런 네가티브 피드백, 음성 되먹임을 통해서 조절이 되는데 복잡하죠.
자, 이제 복잡한 건 모르겠고 우리는 호르몬 수치 변화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상적인 경우 뇌하 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FSH와 LH는 난소를 자극해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게 하는데요.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은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란 걸 통해 야 이제 적당히 하고 그만이라는 신호를 줘서 FSH와 LH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만일 에스트로겐 생성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얘가 안 생기는 거죠. 얘가 안 생기게 되면 다 지우고 볼게요. 얘가 안 생기게 되면은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FSH와 LH를 계속 미친듯이 뿜뿜하게 될 겁니다. 얘네들이 계속 뿜뿜하게 되면은 다수의 난포가 발달해서 이런 난포들이 다수가 발달해서 배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과배란, 평소보다 많이 여러 개의 난포가 배란이 되게 유도해서 임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에스트로겐 생성 억제제 페마라전과 같은 약물이 난임 치료에도 사용되는 것이죠. 페마라전 복용은 월경 1일차에서 3일차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알에서 두 알을 5일에서 10일간 복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난포 성장이 적절히 이루어진 게 확인이 되면은 HCG 호르몬을 주사해서 배란을 유도하고 배란 유도 후 36시간 이내에 성교 혹은 인공 수정을 통해서 임신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클로미펜도 페마라와 유사한 방식이에요. 결국 에스트로겐인데요. 이 클로미펜 성분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해서 에스트로겐의 그 네거티브 피드백을 막고 FSH와 LH가 지속적으로 난포를 성장시켜 과배란을 유도하는 원리예요. 즉 클로미펜이나 페마라 모두 배란 장애로 인해 임신이 어려운 예비 산모님들, 예를 들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 이 임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럼 배란 유도제로서 클로미펜과 페마라의 차이를 살짝 비교해 보면요. 우선 클로미펜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클로미펜은 체내 약효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배란 유도수가 많고 배란율이 높아요. 약 70에서 80%의 배란율을 보인답니다. 반면 클로미펜의 체내 긴 약효 지속 시간으로 인해서 배란 이후 단계에서는 단점이 되기도 해요. 클로미펜의 항에스트로겐 효과로 인해서 자궁 내막이 발달하지 못하고 자궁 내막의 점액이 감소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착상에 이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힘겹게 정자가 자궁 내로 들어가서 난자를 만나 수정이 될지라도 자궁 내막이 얇을 경우에 착상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기당 실제 임신율은 22%에서 50% 정도에 그치는 편입니다. 한편 페마라는 클로미펜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효 지속 및 체내에서 사라지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배란 유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쌍둥이를 임신할 확률은 다소 낮고요. 그리고 배란 유도를 위한 페마라정 치료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큰 틀에서는 클로미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만 페마라정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난임 지원 사업 또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다 보니까 우선 비용이 저렴하고 효능 효과에도 배란 유도가 명시되어 있는 클로미펜을 먼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클로미펜은 항에스트로겐 효과로 인해서 자궁 내막이 얇아졌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환자 중 쌍둥이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페마라정 사용에 대해 보험 지원을 해주겠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로미펜, 페마라정 등과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인공 수정을 할 경우에 기형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거의 몇몇 연구에서는 이런 연관성이 보고되기도 했으나 실제 미국 논문에 따르면은 이게 기형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난임 자체에 의한 것인지 클로미펜, 배란 유도제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 임신군과 기형아 발생률을 비교했을 때도 레트로졸, 페마라 성분
먹은 복용군하고 클로미펜을 복용했을 때랑 자연 임신군과 비교했을 때 기형아 발생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는 연구 결과들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한다고 해서 기형아가 생길 확률이 더 높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우리와 닮은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우리에게 닥쳐올 때 느껴지는 감정은 차마 헤아리기 어려울 것인데요. 부모가 되지 못하는 것이 내 탓이 아닐까 하며 홀로 눈물 짓고 계실 미래의 훌륭한 엄마 아빠를 응원하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드럭스루 이학사였습니다.